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로 연결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순서부터 먼저 일단 풀어볼까요? 네. 제주반도체, 풍산홀딩스, 네. 뭐 종전 얘기 있는데 이거 순서를 좀 바꿔서 내용은 준비. 네, 제주반도체를 먼저 앞으로 당겨와서 예, 알겠습니다. 그걸 먼저 해봅시다. 예. 자, 일단은 뭐 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상한가 쳤죠. 예. 네. 왜요? 바닥에다가 일단은 어쨌든 실적입니다. 예, 실적. 예, 다시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분기 이제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이제 냈는데 이게 네. 지속적으로 이제 갈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수익성이 예. 반도체 공급 이제 수요를 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부분들도 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화가 되면서 네. 이제 제주 반도체에서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저전력 이런 초고속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신기술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형 웨어러블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지금 애플에서도 이제 그 안경 같은 거 이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플 글래스. 예, 애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출시가 될 거고 그런 관련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산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때문에 기존에는 메타버스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봤지만 이게 결국은 가려면은 구현하고 이렇게 되려면은 반도체 산업이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 반도체가 지속적인 영업이익이 이제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지금도 좀 늦지 않았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투자자분들은 궁금하시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예. 보유하신 분들이야 좋지만 네, 예. 이거를 이제 신규 접근한다 그러면 아예 또 여유 공간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제주 반도체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2천억대. 예. 근데 분기 100억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제주반도체는 팹리스 업체잖아요. 예, 팹리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디자인? 예, 이런 반도체 것들을 설계. 하고 있고요. 예. 이 제주반도체 예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1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은데 네. 약간 하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고사양의 반도체보다는 미들이나 로우, 네, 예. 그 범용 반도체들, 네. 그 재고들을 굉장히 많이 축적해 놓는 게 이 네. 회사의 독특한 부분이던데.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지금은 요즘처럼 이제, 예. 차량용 반도체, 뭐 BMW 쇼테이지가 같은 나고 있는 데는 상황이니까. 일부 기능이 예. 없는 차량을 지금 출고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다른 테슬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능을 일부 뺀 거, 우리가 이제 주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편의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분들을 빼고 네. 예,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신호하고 출력하는 신호의 그 설계값을 중간에 처리를 해주는 집적 회로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디다 꼽는 똑같은 칩이라고 해도 이제 꽂는 위치에 따라서 활용되는 방향이 틀려지는 부분들이고 막 얘기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뭐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 뭐 출력값,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올 어라운드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막 방식 나오잖아요. IO 단자.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 신호값이 하나 들어와서 두세 개로 나가느냐, 기존에 하나 나갔지만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인 것들은 집적화돼가지고 이제 처리되는 것. 단순하게 연산 처리해 주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설계 도면에 어디다 꽂는 거냐 문제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미들이나 로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활용하는 공간은 되게 많다라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삼성전자의 이제 그 파운드리 투자 네.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계속 지금 첩보는 들어오는데 네. 언제인지는 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와 예. 연관지어서 관련된 산업이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뭐 삼성은 삼성대로 하이랜드 쪽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거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거고 이제 메타버스가 서버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써지겠죠. 네. 서버 쪽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뭐 이런 데 필요한 데는. 근데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웨어러블이라든지 뭐 기타 기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촉발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NCP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칩을 집적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주 반도체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이제 칩을 하나로 뭐 그런 최근에 PCB 개념도 네. 뭐 이 지금 쇼테이지가 나고 계속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안에도 이제 패키징 하는 거죠. 그 패키징 한 거를 갖다가 기판에다가 부착해서 또 다른 패키징 한 개념으로 가는 거지만 어쨌든 제주 반도체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이런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기업 소문 들어볼까요? 풍산홀딩스 여기로 가보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면은 뭐 동 관련된 거, 네. 풍산에 동 관련된 거라든지 방산 이런 쪽도 있었는데 이제 풍산홀딩스가 지난번에 회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풍산하고 풍산홀딩스로 분사를 했는데 풍산홀딩스 안에는 그 풍산특수금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풍산특수금속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비자성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 가지고요. 네. 기존에는 얘네들이 만든 거를 갖다가 납품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그거를 이제 가공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지만 요번에 이제 이 풍산홀딩스의 자회사인 풍산특수금속이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을 하는 겁니다. 오. 이제 폴더블 폰 핵심 부품 이제 중에 하나인 힌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첩 부분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비자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 주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간섭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6G 이번에 삼성전자가 6G도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파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활용처는 점차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제 풍산특수금속의 자회사인 풍산 DAK죠. 네. 이 회사도 그 2차 전지 리드캡 소재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리드캡 예. 소재. 예. 이제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안 나왔던 게 이제 공장을 이전하고 뭐 이렇게 다시 정비하고 하면서 적자 폭을 좀 내는데 올해 1분기 이후부터 그거를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면서 실적 개선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실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풍산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부분이요. 현재 주가 수준에 못 미칩니다. 예, 훨씬 못 미치고요. 이게 풍산홀딩스는 또 이제 풍산의 지분 30% 이상도 좀 들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좀 싸다 보여지는 거죠. 예. 네. 그 홀딩스인데 이 지주사의 네. 들의 그 디스카운트가 좀 네.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이게 지주사라고도 지주사로 만든 거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 꼬리가 달리는 그러니까 주가 뭐 테크니컬을 분석할 때 일봉이 이제 위에 꼬리라잖아요. 네, 쭉 예. 오르다가 확 밀려버리는 게 네. 내용은 좋은데 그 홀딩스 지주사의 디스카운트 왜 지주사를 디스카운트를 하는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렇죠. 알짜배기 자꾸 떼어내갖고 분사시켜버리고 껍데기만 남으니까 근데 분사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 회사니까요. 같은 네. 회사고 이 자회사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분을 거의 다 96% 이상 들고 있는 자회사 부분이고요. 그냥 사업회사의 그 사업 영역을 따로 떼려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네, 회사는 뭔가 주가 부양의 의지가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뭐 소문 정도. 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종전선언 관련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17일 날 한미일 외교 차관 회의가 있는데 이제 종전선언과 대중 정책에 관련된 회의 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일본이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종전이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없는 회사예요. 이게 회사가 아니라 국가인데 종전을 할 때 종전 당사국은 네. 이제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에요. 직접 예. 해당국이 되겠죠. 예, 물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와 북한이 있을 거고. 일본은 군수 지원을 하거나 이런 회사 국가인데 그럼요.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이 종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군사를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 명분이 예, 명분이 좀 네. 사라지는 거죠. 군국주의의 부활을 네. 추구했던 그것은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북한과 넘어서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 이런 명분이 좀 깔려 있었죠. 근데 네, 예. 그런 명분이 사라지니까 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솔직히 뭐 항상 좀 네. 배합하는 좀 부분도 민감하니까 넘어가고. 예, 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예. 종전선언문에 대해서 지금 암암리에는 계속 문서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네, 네. 정부에서도 계속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바람은 넣는데 예.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최종건 차관이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에 하면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문서 수정이 4차에 지금 4차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미국에 보냈더니 미국에서 다시 그쪽에 원하는 문헌을 고쳐가지고 한국에 보냈고 한국에서 다시 또 그걸 수정해서 또 미국에 보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뭐, 예. 네, 뭐 종전선언문까지 우리가 다루기는 네. 백분토론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면은 대한민국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1차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가장 먼저 시행할 게 보면 철도의 연결인 것 같고요. 네네네. 이거는 요즘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제 방위 관련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라인을 설치를 했거든요. 결국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도 이제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가 되고 하게 되면은 그 철도 수송에 대한 물류 수송에 대한 연결이라든지 가스관 연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죠, 사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철도는 현대로템 뭐 독보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일본이 팔았던 전 세계에 팔았던 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나 이런 부분 많이 발생을 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그 철도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뭐 관련 기업들은 사실 대부분 시장에서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정립이 되어 있고 지금 뭐 화면에 네. 정리를 한번 더 해주셨는데 네. 문제는 종전 선언이 언제쯤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그것이 조심스럽지만 이제 동계올림픽 때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고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초빙하고 네.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그림들 네. 뭐 그때일지 아니면 좀 빨라질지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저 어쨌든 시점이 관심은 좀 중요하잖아요. 가져야 되는 시기이지 않냐. 그래서 언제든 발표를 앞두거나 그런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은 네. 이 관련된 기업들은 한번 좀 알아두시고 계시면은 모멘텀 좀, 예. 플레이라고 네. 하는 이벤트 드림붓 뭐 어려운 용어지만 하여튼 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시세가 나오니까 네, 그렇죠. 뭐 단타를 종용할 수는 없지만 워낙 요즘 시장이 크니 네.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으로 네. 자, 소문으로 너무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실적을 발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은 이제 봐주시는 게 맞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예. 메타버스도 중요하지만 종전 버스도 한번 타보고 싶다. 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자, 소문으로 들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노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